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책 185쪽이죠.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자리를 다시 보도록 하시죠. 지금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은 이용이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공적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두 가지, 개발 땅, 보전 땅, 용도 지역 네 가지, 도, 관, 농,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소예요. 국, 특광도, 시군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특광, 시군을 단위로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뭐 용용용, 땅에다 이름을 정했습니다. 행위제한하는 거죠. 입지, 땅에다 이름을 정하고 도면까지 냈습니다. 기계정,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용, 개인 자기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할 때 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 그 개발행위 허가, 그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요, 용도지역 네 가지, 도, 관, 농, 자가 있죠. 9가지요. 주상공로, 개생보, 농자. 그 9가지를 다 성격 구분하면, 그러니까 개발 땅,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 개발 가능 땅, 녹계, 그 다음에 보전 땅, 생보농자. 그 다음에 다시 묶으면,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묶을 때는 녹, 개생부와 관이죠. 녹관농자가 됩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5가지 개발행위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큰 문제 없으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걱정된다. 허가받으라 4가지. 5가지, 4가지, 9가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185조 양과 1번 허가 기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관청은 두째 줄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도서기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에 가장 걱정거리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에서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걱정거리는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고 곧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작은 2번, 작은 3번 개인의 사적 개발이 그러니까 공적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적 방침,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3번, 개인의 작은 3번, 개인의 사적 개발이 그러니까 공익 사업,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과 작은 4번과 5번, 그러니까 개발할 때 기반 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작은 5번,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까지가 있죠. 그 중에 형질 변경 규모가 있습니다. 작은 1, 2, 3, 4, 5 아래 뭐 4번과 5번 순서 바뀐 건 마음 차이 없고요. 그러니까 5천, 첫째 줄 5천 제곱미터 미만, 10,000 제곱미터 미만, 30,000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칸 30,000 제곱미터 미만에 걸리는 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표의 넷째 줄이요. 표가 4줄이면 넷째 줄 형질 변경 허가 기준 5천, 만, 3만 공관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인 거죠. 5천 미만, 만 미만, 3만 미만, 3만 미만에 해당하는 건 공관농.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요. 5천 제곱미터 미만, 축구장 반토막만 손댈 수 있다. 개발하지 않은 땅이요? 보전하지 않은 땅이요? 조금만 개발해라. 보전하지 않은 땅이니까 조금만 개발해라.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번째 칸. 그러면 5천만 3만 공관농, 보전 땅, 뺀 도시지역의 나머지 부수레기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만, 녹지지역의 자생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는 5천. 따라서 5천만 3만 공관농만 하시면 되죠.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5천, 만,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개발은 공적 개발, 개발 사업으로 가라고요. 다음 쪽 와서요. 186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개발행위 허가 상한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 5천만 3만 공관농인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개발사업 똑같은 개발이지만 공익사업 개발은 뭐고요? 개발사업 그러니까 사적 개발은 뭐고요? 개발행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공익사업 다음 규모는 돼야 된다로 해서 표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사적 개발할 때는 관청에게 허가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공적 개발을 할 거면 뭐 첫 번째 순환일 때는 잘 모르시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시게 되는 거고요. 공적 개발을 하려면 행정계획 3개를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그러니까 권리 변환 결정, 세 가지 계획을 붙여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훨씬 덩어리도 커야죠. 일도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물론 이익은 떼돈을 버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뭐 할아버지가 자기 산 이렇게 손대는 거 하고요. 어느 건설사, 시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산 5개를 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올리는 거 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면 그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개발 행위는 5천만 3만 공간농이라고요. 0.5만, 만, 3만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은 검은 바탕, 그러니까 주거지역 만 이상, 상업지역 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그러니까 자연녹지 만 이상, 생산녹지 만 이상.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는 보전 녹지는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농자, 도시적 외의적은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법에 가면은 113, 11, 30 이상은 돼야 된다. 표의 제일 오른쪽 끝에요. 113, 11, 3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개발사업, 개발법, 개발구역 규모. 그러니까 여기 개발행위는 5천만 3만 공간농이죠. 뭐 용도지역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숫자가 더 복잡해져요. 이쪽은 5천만 3만 공간농 하면 끝났고, 그러니까 개발법은 113, 11, 30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사이는 공적개발, 사적개발 규모에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X 된 것은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번째 박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점의 주된 초점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양과로 2번 개발행위 허가 관련 용도 구분 3가지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앞을 보시면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 9가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이게 농지법 끝날 때까지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공법의 가장,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인데, 이쪽 개발행위 허가에서만 요 구분을 깨고 다른 구분 한 가지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이 자리와 이제 다른 자리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요 보시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녹지적의 자생보 3가지가 있죠. 녹지적의 자생보가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만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그러니까 주상공은 당연히 시가와 용도이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 끝난 땅이죠. 그 주상공을 시가화 용도. 그러니까 주상공 이미 개발 끝난 땅.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는데, 유보, 그러니까 우선은 보류해 놓는다. 아직은 개발 아니고 아직은 보전 아니다. 그 중간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보 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보전 용도 해서 3덩어리로 나누는데,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만 개발행위 허가, 여기에서만 중간 땅을 뭐로 잡고 있다고요? 자개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중간 땅을 자개생. 줄판 보시죠. 줄판 이쪽 보시면 9가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에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러니까 여기를 중간 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개생, 중간 땅 자개생 소리 내면 되시고요. 이런 거죠. 그 다음 쪽에 187쪽에 그러니까 위 허가 기준, 개발행 허가 기준 이 5가지는 지역의 특성,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을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한다. 시가와 용도,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 유보 용도, 2번 유보 용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준을 강화한다. 뭐고요? 작게 지어라. 기준을 완화한다. 뭐고요? 크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가와 용도니까 건물이 높겠죠. 보전 용도니까 건물이 작을 겁니다. 그러면 유보 용도는 그 중간쯤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용도지역으로만 보시면 녹지지역 4층이야. 계획관리, 생산관리, 관리지역 4층이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층까지 간다고 했을 때, 유보 용도 지역에서는 기준을 강화, 완화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유보 용도 지역이지만 이쪽 시가와 용도에 가까이 붙어 있는 쪽에서는 좀 더 크게 지어도 되겠죠. 그다음에 보전 쪽에 가까운 곳에는 여기는 다 1층, 2층인데 여기는 다 4층 찾지 말고 여기는 좀 그러니까 작게 지어도 그러니까 작게 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유보 용도 지역이지만 허가 기준을 강화, 작게 지어라, 완화, 좀 더 크게 지어라 할 수 있다. 그런 여유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보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3번 보전 용도는 이제 주상공,
자개생이 아닌 땅들이 다 보전 용도이죠. 따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와 용도, 주상공은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는 중간 땅이 뭐라고요? 자개생인 거죠. 양구라 3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과 내용이 있습니다. 네모 4개 뭐 자주 보시던 거였죠. 뭐냐면 이게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지금 없는 곳 대부분의 경우겠죠. 이건 특별히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시가와 땅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시가와 땅이 아닌 쪽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개인들이 삐쭉 빼쭉 울퉁 불퉁 엉망진창 그러니까 들쭉 날쭉 개발들이 막 될 거라고요. 지나가면서 멀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쪽 땅 중에서 시가와는 개발 끝났으니까 대상이 아니고 유보 땅 보전 땅 중에서 관청에서 뭘 한다고요? 단지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그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관청에서 도면을 냈으니까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규정이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여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지 이름은 없어요. 단지 이름은 없고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유보 용도 지역과 보전 용도 지역. 뭐 파란색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당연히 시가와 땅은 개발 끝났으니까 도면을 낼 게 없고 유보 용도 지역과 보전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이 몰릴 곳 거기에 다음과 같이 지어라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 도면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쪽에 개발 성장되는 것을 이렇게 관리 규제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도면을 낸다. 이 도면을 성장 관리 방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색깔 구분만 하죠. 이제 요 세 가지 색깔 구분은 했고요.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냈습니다. 도면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건축물 완화돼서 건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건은 괄호고요. 빼고 나면 하얀색 4가지.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 양구라 3번 성장 관리 방안 동그라미 1번 당연히 개발행위 지금 계속 다 누구예요? 특광시군이죠.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두째 줄 끝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러니까 시가와는 개발 끝났고 유보 대상 유보 용도 지역 그러니까 보전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기반시설 건축.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개발의 허가 기준 규정에 따른 유보 용도 지역, 자개생과 보전 용도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 중에서 개발이 몰리는 곳 있겠죠. 뭐 설악산 중톡. 거기는 뭐 개발할 리가 없다고요. 거기다 세울 리가 없죠. 작은 1번. 개발 수요가 많아. 어찌고 저찌고. 다음 쪽 와서요. 2번, 3번, 4번, 5번. 개발이 몰리는 곳. 동그라미 3번. 성장 관리 방안은 1, 2를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1번과 2번. 1번.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니까 도면에서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고요. 동그라미 4번. 건폐율도 완화해 주고 점.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읽는 거 빼고요. 동그라미 5번 관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도면, 방안, 계획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뭔가를 정할 때 뭔가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울 때 기본 절차가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기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를 게 없잖아요.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주민 의견 듣고 둘째 줄 지방의 의견 듣고 그다음에 셋째 줄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 67 생략하시고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쪽 보시면 189쪽에 일반적인 단지 제도와 이쪽 성장 관리 방안 뭔가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차이는 있죠. 먼저 두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만이 아니라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죠. 시장 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도시적이든 아니든 다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이 들어가야죠. 그 건축물 사항 중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포함됩니다. 목적, 효과, 뭐 들으려고요? 목적과 효과가 똑같은 거죠. 민법, 고상한 민법에서는 의, 목적,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만 뭐 이런 뭐 삽질하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붓는 공법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목적과 효과가 똑같은 거지. 뭐 들으려고 했냐? 그걸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지구단위 계획대로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된다고요.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습니다. 세 번째 칸요.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에 걸려 있고요? 개발행 허가 쪽에 걸려 있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개발행 허가니까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겁니다. 어느 땅바닥 대상으로 해서요? 유보 땅, 보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건축물 높이가 안 써져 있는데 시험 나올 거리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 녹지지역 4층이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층이야인 거죠. 녹관농자 4층이야니까 여기는 건축물의 높이 4층이야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3층, 너는 4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달라고요? 엉망진창 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세운다는 거죠. 행정계획 절차, 일반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조사는 빠져 있고 기초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죠.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 절차를 거쳤지만 그 절차를 거쳤다고 도시군관리계획 되는 건 아니죠. 초절차는 행정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은 다 저런 절차를 거친다고요. 그 중에 뭐만요? 저런 절차를 거치는 것 중에 용용용 입지 기계청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허가 기준 부족구역 5천만 3만 공간농 더 큰 개발은 공적개발, 개발사업으로 가라. 허가 기준 대한민국 땅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 자개생, 중간 땅이 유보 땅이 자개생이죠. 단지 도면 건축 완화는 뻔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여기 기준에 그러니까 네 번째 기반시설과 환경 그것을 다음 내용에서 이어갈 겁니다. 자, 다음이요. 이제 제2절 개발행위 절차이죠. 개발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러면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5장 선착순 가서 쥐어잡기 아니면 추첨으로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건건마다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그래서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건마다 즉 개인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런데 참고로 여기 허가는 지금 좀 전에 허가 기준 5가지가 동그라미 작은 1번만 5천만, 3만 미만까지가 있고 2, 3, 4, 5 공적인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2가지.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2가지. 여기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따라서 허가를 내주든 말든 100% 관청 마음대로입니다.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는 3천 허가 받아놓고 3만 깎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공법에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거죠. 행정청이 주체가 돼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법은 이 2갈래인데 그 중에 이 사적 개발에 대한 허가 건축 쓰지 마세요. 뒤에 마르고 닳도록 나오니까요. 건축하려면 쓰지 마시라는 얘기였고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서 건축하고 허가받았는지 검사 집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주택건설하고 검사 농지 전용 하려면 허가 신청 넣어서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농지 전용은 논밭에 콘크리트가 올라서서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논이 없어졌네? 그걸 검사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 갖고는 시험거리도 아니고 사적 개발은 당연한 절차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각각마다 건축법에서는 안전이 중요하다. 주택법에서는 한 곳에 30채 이상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한 군데 모여 살게 되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갖춰야 된다. 우리 동네 집 남는데 막 덜컥덜컥 집을 10,000채 20,000채 지으면
집값이 폭락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농지 전용,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등등을 따지는 거죠. 각각마다 관련 내용들을 따지는데 이쪽 땅바닥에 대한 법, 개발행 허가, 뭔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것은 뻔한 절차이고 그 중에 개발행위, 땅 함부로 손대지 마라,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 법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다고요. 허가 신청 때 5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 5가지가 곧 보겠습니다만 조경환 위기이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5가지 조경환 위기를 조건으로 걸어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5가지가 걱정된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가서 보시면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허가 때 다른 사람 의견 듣고 허가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1번 허가 신청 때 계획서를 낸다. 동그라미 1번 개발행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조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5가지가 앞 글자가 거꾸로 쓰면요. 기반시설 설치, 용조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라고요. 웬 느닷없는 조경환 아저씨요. 조경환 위기. 많은 편히 잘 치고 계시겠습니다만 최불암 위기도 아니고 김혜자 위기도 아니고 조경환 위기. 왜 조경환 위기예요? 아까 허가 기준 5가지 중에 5번째가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환경과 조화를 위해야 된다. 5번째가 개발하는데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쓴 거라고요. 위험한 일 생겨도 안 두고 이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고요. 이게 없을 때에는 허가 신청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아저씨, 나 여기 3천 형질 변경 하고 싶다. 도장 찍어달라. 근데 관청에서 안 돼요. 계획서도 써내야 돼요. 뭘 써내? 법에 돼 있어요. 계획서 써내셔야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딨어? 왜 그래?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나 별로 피해 주려고 하는 생각 아닌데 아저씨 생각은 그렇지만 옆집 아랫집에서는 피해를 받는다고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저씨 윗집 땅 주인이 옆집 땅 주인이 뭔가 이상한 짓 하면 아저씨한테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렇지 그놈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저씨도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네. 그래서 써내세요. 뭘 써내? 조경환 위기를 써내시라고요. 조경환 아저씨 돌아가셨죠. 옛날 호랑이 선생님 돌아가시지 않았어? 예, 아무튼 조경환 위기를 써내셔야 된다고요. 알았어, 써낼게. 그런 거죠. 그래서 교통의 아저씨는 3천 형질 변경의 목적이었는데 법에서 써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내야죠. 기반시설 이렇게 갖추겠다. 도로를 내겠다. 나 그냥 지게 지고 다니면 안 돼. 야, 아저씨 그럴 수는 있지만 차가 다 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그냥 나 수도 파이프 없어도 돼. 나 가서 내 질통에다가 물 들고 가서 거기서 꿀꺽꿀꺽 마시고 없으면 그냥 내려오고 그럴 테요. 그러더라도 누가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하수도 그런 거 없어도 돼. 아저씨 위에서 뭐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하면 뭔가 쓰레기가 생기게 되고 그 쓰레기 물이 나갈 거잖아요. 아저씨 일하시면서 아무튼 쉬도 보실 거고 아무튼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 필요한 거죠. 그러겠네. 기반시설, 위해 방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축대를 잘 쌓아야 됩니다. 환경오염 방지,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라고요.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얘기 써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해내는 겁니다. 이 아저씨는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때 생각해 보면은 같은 경우이죠. 아무튼 조경환 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점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190쪽에 굵은 2번 허가, 양과 1번 의견 청취 후 허가 불허가 처분. 특광시군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둘째 줄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하려면 개발행위가 공적 사업, 공익사업, 도중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도중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의견을 들어봐야죠.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 규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이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 저 시설에 써 있었죠.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해서 마구잡이 해놓으면 엉망진창, 이것저것 찌끄만 것, 쓰레기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돼서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러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시설의 귀속. 공공시설 귀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 갖고 많이 나오지 않았죠. 24회 때 한 번, 30회 때 2번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표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꼬불탕 도로가 있습니다. 꼬불탕 도로가 있고 계속 이러잖아요. 사고 생기고 그러죠. 그 사고도 생기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료도 많이 들고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터널을 새로 뚫거나 도로를 새로 낸다고 치죠. 그래서 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새 도로 만드는 비용이 70이 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는 종전도로는 이제 쓰지 않게 되죠. 용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폐지되고 그것이 여기는 직선이라고 치고요. 꼬불탕이니까 면적이 더 크죠. 가로수도 있고 등등등. 아무튼 거기서 판다고 하면 100이 된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새 도로를 만든 게 행정청이 만들었다고 치죠. 행정청이 70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행정청이 70 들여서 만들었는데 새 도로는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요. 70 넘어가 버립니다. 관리청도 다른 행정청이죠. 같은 기관이 아닐 수 있다고요. 70들에서 만들었고 70짜리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얼마를 가져올 거냐고요. 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등등등이요. 역시 도로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고요. 70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새 도로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용도 폐지된 100 중에서 얼마를 가져올 거냐고요. 이렇게 이 표만 갖고도 구분되시겠죠. 새 도로가 27가지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70들에서 만드는데 저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봉사단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을 가져올 건데 지금 그림에서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숫자에서요. 70과 100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70과 100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85 이런 거 없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보시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70들에서 주고 100을 가져와요. 나쁜 업자죠. 나쁜 법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만이라고 치자고요. 100조요. 그러니까 70만 원 해서요. 70만 원 해서 하나 가져가라. 70만 원에서 넘겨주고 100조짜리를 가져와요. 나쁜 사람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70짜리 설치했으면 얼마 어치만 가져가고요. 이 중에 70 어치만 가져가야죠. 그래야 되지. 떼돈 벌지 않. 수익 사업은 지가 딴 데 가서 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수익 사업을 하냐고요. 나쁜 업체가 됩니다. 70 어치만. 행정청은 100을 다 가져간다고요. 100 가져가면 32이익이죠. 70들에서 만들어서 주고 100을 가져왔습니다. 32 관청이니까 나쁜 데 쓰지 않겠죠. 좋은 데 쓰겠죠. 30을요. 지금 일부 못된 공무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에서 대한민국 행정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관청 일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못된 공무원 한두 명이 나쁜 짓 하는 것,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 거고 관청에서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고 이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표요. 190쪽의 표. 첫째 줄 개발행위를 하며 공공시설 설치한 자 새 도로 70억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줄 두 번째 칸요. 종래 공공시설을 기억번 귀속범위 니은번 귀속 시기 종전 도로부지 매각했을 때 100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둘째 줄이요. 행정청이 설치했으면 기업관 비용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이 종전시설 모두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세 번째 칸 새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빼고요. 그러니까 표의 셋째 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했으면 두 번째 칸 기업관 새 공공시설 설치 비용 범위에서 70 어치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100 중에서 70 어치만 가져가라고요. 세 번째 칸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되고요. 계속 이어서 가죠. 양괄 2번 허가 부루 가처분 조건부 허가. 동그라미 1번 관청은 둘째 줄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 처리를 해야 된다.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관청은 첫 번째 주 끝에 개발이 허가를 할 때 이제 조경환 위기 안 써도 되죠.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재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경환 위기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 관청은 개발이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개발이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첫 번째 화살표요. 앞에 개발이 허가 기준 가운데 동그라미 4와 5, 옆집 아랫집 피해주를 안 되고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괄호. 허가 신청자가 7만큼의 종용한 위기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가권자는 10만큼 종용한 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이 없으면 불허가하고 다시 허가 신청, 다시 불허가 등을 반복하게 된다. 이 규정을 두어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자에게 10만큼 종용한 위기를 하며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이를 받아들이면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거기 두 번째 괄호에 다 써져 있지만 그걸 또 그림으로 보시도록 하죠. 보시자고요. 개똥이 아저씨는 형질 변경의 목적인데 조경환 위기 계획서 써내라고 해서 써낸 거고 생돈 나간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면 허가 나오겠지 찌끔만 써냈다고요.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관청에서 봤을 때에는 이 아저씨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모자라요. 근데 이 조건부 허가 없으면 불허가 때리겠죠. 그러면 개똥이 아저씨 좀 더 붙여서 8. 관청에서는 10 보고 이 아저씨가 7 써냈다고요. 그러면 불허가. 그럼 개똥이 아저씨 8 써냈습니다. 아직 10에 못 맞죠? 그러니까 불허가. 9 써냈습니다. 10에 안 맞죠? 불허가. 좀 더 붙여서 9.5 써냈습니다. 기준에 안 맞죠? 불허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가 불허가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네 소원을 말해봐? 도대체 어디까지를 원하는 거냐고요. 한 방에 얘기 안 하고요. 그래야 서로 개운한 거죠.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저씨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도로가 2차로는 돼야 되고 그러니까 축대도 이 정도는 쌓아야 됩니다. 10만큼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개똥이 아저씨가 A3천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방에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10만큼이 필요하다는 거 판단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서 이것저것 조사도 더 많이 하고 그러겠죠. 개똥이 아저씨는 이걸 받아보고 10까지 하라고 내가 그걸 할 바에는 안 하고 말지. 그냥 돌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 더 크잖아요. 알았어 할게. 그러고 해서 끄덕끄덕 하시겠죠. 안 받거나 개똥이 아저씨 마음입니다. 관청에서 얘기를 하라고요. 10만큼이 필요합니다. 10만큼 아저씨가 써낸 7 갖고는 안 되고요. 10만큼이 필요합니다. 10만큼 하면 허가해 주지. 그게 뭐예요? 조건. 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조건. 10만큼 하면 허가해 주지. 조건이라고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내용들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